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에서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야행성 폭우라고 하니까 모두들 우리 경제발전소 식구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군산, 용인, 인천, 서귀포 전국 각곳에서 출첵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0353님 경제총조사 조사원이시군요.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새요 그 재택근무하는 분들 많고 한동안 이제 백신 맞고 나서 이제 직원들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인다. 출근을 조금 더 시켜야겠다 하는 회사도 많거든요. 이제 반면에 한 스타트업은 제가 굉장히 놀랍게 지켜본 것이 아예 본사 건물을 매각하고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만 근무를 시키겠다. 이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재택, 사무실 출근 요거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노동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 상황에 따라서 출근, 재택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노동 요거 선택하는 곳들이 많은 모양이죠. 네, 우선은 말씀하셨던 스타트업처럼 대형 기업에서 그걸 결정했던 데는 트위터하고 라인입니다. 트위터하고 라인은 앞으로 재택이든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직원들의 의사선택에 존중에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언한 기업이 지금 트위터하고 또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라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조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대단히 길게 락다운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출근해야 된다. 출근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켜놨던 걸 이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판단을 내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제 구글이 먼저 우리는 이제 주 3일은 오피스에 나와서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주 1은 재택근무로 9월 1일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존도 우리도 뭐 배송이라든지 물류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미 계속 나와 있었던 거지만 이 사무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도 구글처럼 주 3일은 회사에서 주 이틀은 재택에서 근데 이 이틀은 본인들이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게 하겠다. 이렇게 네. 했더니 애플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라고 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하이브리드 즉 주 3일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 이틀은 집에서 재택을 근무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한번 큰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3위 제도를 뭐 동의한다 이렇게 해보자. 이제 이틀만 재택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애플에서는 이 제도 나는 반대세 하는 직원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네, 직원들이 왜 우리가 3일, 2일 이런 식으로 또 회사가 정해준 대로 해야 되냐 하면서 약 한 2,800명이 팀 쿡에게 CEO 팀 쿡에게 일종의 간청서 같은 걸 제출했습니다. 2,800명이 네. 집단지성으로 장문에 대단히 멋진 글이에요. 저도 읽어봤는데 이거는 대단히 영어긴 하지만 대단히 멋진 표현들로 가득 찬 이런 문장을 쓴 다음에 팀 쿡을 그 방에다가 초대를 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집단지성으로 만든 것에. 그래서 너도 읽어보세요. 당신도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한 건데 네.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왜 주 3일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느냐. 주 5일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주 5일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전적으로 직원의 몫이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심할 때 우리 회사의 실적이 떨어졌느냐. 우리의 팀워크가 떨어졌느냐. 자꾸 우리들끼리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거에 그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가 워낙 커가지고 이쪽 사무실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 사무실 사람들은 원격으로 원래 회의했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도 원격으로 회의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주 만났냐. 너 저 친구 1년 동안 못 본 적도 많다. 그런데도 일은 잘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회사가 주 3일 2일이라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봐라. 설문조사에서 정말로 직원들이 주 3일 2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유연한 옵션에 대해서 노동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이라도 청취해봤냐. 원래 우리 이렇게 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냐. 스티브 잡스가 만들 때도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고 하면서 왜 이거는 획일적으로 아마존과 구글이라든지 다른 기업을 쫓아가느냐라고 해서 직원 2,800명 작진 않거든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네,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네.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또 언론에도 이미 이것이 흘러나가서 보도가 된 상태에서 경영진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해서 약 1,800명 정도가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90%는 유연한 근무 전면적인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린 동의한다. 그리고 만약 이거 안 할 경우 한 58%는 동료들이 회사를 떠날까 봐 걱정된다. 그리고 36%는 나는 만약 이렇게 강제하면 난 떠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적지 않은 규모가 내 동료가 떠나거나 나이가 떠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매우 미국에서 고용 수준이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것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훨씬 더 지금 내가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느냐? 그러지 않다. 이런 부분들의 주장들이 많아지면서 좀 더 유연한 근무에 대해서 우리 이제 생각할 때가 되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유럽 국가 일부에서 지금 뭐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데 실험하고 있는 건 주 4일 노동이거든요. 근데 주 4일 노동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시간 자체가 단축되는 것이고 그러면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가 그만큼 늘려져야 되기 때문에 또는 고용보험도 늘려야 되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 4일 노동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 그래서 더 고용하자. 조금씩 월급을 조금 받더라도 이런 사회적 합의에서 논의되는 거라면 지금 주 5일 노동 속에서도 좀 더 자율적인 근무제라는 거에서 가장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율근무가 좋아하냐 했더니 1번이 뭐냐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죠. 네, 우리가 왜 이제 이렇게 인터넷도 발전한 시대에 모두가 수원으로 모두가 분당으로 모두가 강남 어디로 왜 다 항해해야 되냐. 왜 우리가 왕복 3시간을 길에서 써야 그렇죠. 되느냐. 그리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네. 특별하게 또 뭐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런 데 그렇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잠을 잔다는 거나 논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그것이 훨씬 더 노동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또 했어요. 왜 임원급들이나 부장급들은 직원들이 나오기를 원하는가? 뭔가 자기가 관리 감독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런 거 좋아하죠. 그리고 네. 실제로 가장 손해를 보는 게 부장급 이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던지거든요. 뭐 야 요즘 틱톡이 유행한데 틱톡이 뭐야? 이렇게 자기는 그냥 궁금한 듯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데 부하 직원들은 그러면 틱톡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해야 문서로. 되고 퇴근 시간쯤에 그거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 뭐, 하고 가시면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안 이런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네. 싹 다 없어지니 직원들은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유연근무제가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가 있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인력에서 시작됐다. 뭐 이게 한계라면 한계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존의 근태 관리나 아니면 회사 출퇴근 시스템은 무조건 노동자가 회사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생산성만 보장이 된다면 내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는 회사가 강제하지 말아라.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네. 이게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노동 환경이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단초 같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사실은 원래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주장들은 많았었거든요.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나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과 또는 요즘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 다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가 한꺼번에 훅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급진적인 해결 방안을 낳은 거죠. 실제로 KPMG에서 500개 글로벌 기업들 CEO들을 조사를 했더니 69%가 앞으로 흔히 말하는 본사, 중앙사무실 축소하고 재미있는 것은 위성사무실을 두겠다. 네. 이 위성사무실이 뭐냐면 재택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재택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육아 문제도 같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같이 있다 보면 수업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책상도 조금 바꾸긴 바꿨지만 그래도 뭔가 불편하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뭘 하냐면 동네 근처에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회사가 강남에도 하나 만들지만 뭐 강서에도 하나 만들고 영등포에도 하나 만들고 네. 뭐 이렇게 노원에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럼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회사에서의 미팅 같은 회의가 있을 때는 거기 나와서 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좀 나와서 일을 하고 영상도 여기는 되게 안정적으로 스트리밍이 되면서 네. 영상 회의도 잘할 수 있고 좀 이런 식으로 본사를 축소하고 위성 사무실을 만드는 이러한 모델을 헙 앤 스포크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채살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식의 어떤 노동 형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저간에 있었던 근본적인 변화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회복이 되는데도 실업률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되게 독특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즉 일자리는 많고 지금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기업들의 숫자는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되고 있는 구직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그 구직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 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아직까지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독특한 것은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은 어떤 비교가 많아지고 있냐면 기업들이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 사람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구직 광고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면 당신 교육시킬 수 있고 당신 일하는 시간도 맞춰줄 수 있다. 심지어는 이런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데서도 네. 과거에는 몇 시부터 몇 시에 일할 사람 한 명, 몇 시부터 몇 시 일할 사람 뽑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언제 시간이 가능한지 우리랑 만나서 얘기 좀 해달라. 와. 그러면 당신의 노동 시간을 조정시켜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우선은 코로나 시기에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일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 기준이 많이 변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회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출 때 이것이 회사도 잘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 번아웃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졌다라는 거고 그것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이제 이걸 맞춰주기 시작하니 저기는 맞춰주는데 당신들은 일방적으로 당신들의 유리한 조건을 나한테 강요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저 기업으로 갈게요. 저 기업 다음 달에 많이 뽑는다는데 이런 식의 대기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실업률이 낮춰지지 않는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하고 실업률을 다 잡으려고 하는데 네. 연준 입장에서 물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실업률이 지금 자꾸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가 회복되면서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지금 미스테리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명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 중에 하나가 분석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실에 며칠 출근하느냐 유연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업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참 근본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항상 예전에는 제가 뼈를 갈아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게 노동자의 자세다. 네. 이렇게 가르쳐온 시대가 오랫동안 산업이 발전해왔던 그 중후장대의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기술과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에는 기업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네. 노동자하고 기업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건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는 소위 가방끈 길고 네. 연봉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험한 일을 해주는 블루칼라 계급, 실질적으로 몸을 써서 일하는 노동자 계급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분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되죠.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오프쇼링 했던 해외로 빠져나갔던 공장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하는 노력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블루칼라 직종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즉 공장을 빼앗겨서 갑자기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니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공장을 중국이나 아시아에 있었던 공장을 국내로 불러오겠다지만 이건 대부분 자동화에 틀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블루칼라들이 차지하는 비율들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서 분명한 차별은 맞습니다만 블루칼라 부분은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화이트칼라도 물론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을 이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차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종에 따라서 특히 백인들이 화이트 칼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백인들의 화이트 칼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에서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블루 칼라에서는 차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이제 미국 사회가 해야 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 칼라에서도 무조건 똑똑한 사람, 가방끈 긴 사람만이 대우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IBM입니다. IBM은 2017년부터 지금 벌써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전혀 학위가 없는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생들 이런 분들을 개발자로서 6개월간 교육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고급 개발자도 필요하지만 중간에서의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대학 학위가 필요 없다. 그리고 오지도 않는다. 요즘은 다 쿨한 힙한 애플 가려고 하고 구글 가려고 하지 IBM이 요즘 인기가 없다 보니 우리가 그럼 개발자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6개월간 개발자를 전혀 지금 무슨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사례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했던 사람
뭐 이러한 발리파켓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IBM에서 취직한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그들하고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6개월 프로그램이 꽤나 알차게 진행될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도 회사가 이제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시 어디 가서 교육받고 와 자격증 받아와가 아니라 자격증 우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기본적인 인성과 어떤 노동에 대한 태도가 괜찮다라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당신에게 자격증을 우리가 만들어드리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잡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공급과 소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변화를 볼 때 과연 이렇게 지금 새롭게 개발자로 취직하신 분들이 화이트 칼라냐, 과방끈 화이트 칼라냐라고는 규정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발레파켓과 네. 나이트 클럽에서 이런 부분도 크게 볼 때는 블루 칼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에서의 지금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는 곳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블루 칼라까지 포괄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풀이 기존에 존재하고 여기에서 뭐 전자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이런데 출신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IBM으로 오시면 가르쳐서 우리가 노동자로 숙련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네.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생기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는 그나마 지금 필요한 노동자들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국내 대기업에서도 보면은 그 인문계 출신의 금융계열사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어졌을 때 재교육을 통해서 뭐 전자나 이런 방향으로 재배치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국도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 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사나 방송사에는 개발자 뽑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자 입장에서 네이버에서 8,000명 뽑는다는데 저런 판교로 가가지고 일자리를 계속 이동하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저희 기업들도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에게 필요한 개발자나 이러한 부분들은 차라리 그럼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라도 그대로 계약을 해서 교육이 끝난 다음 3년 동안 이직을 못하게 막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뽑지 않는다라면 지금 대단히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개발자 수요를 갖다가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이 무엇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해 줄 것인가. 그것이 단순하게 월급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기여해야 되고 또한 근무 조건. 당연하게 한국 사회도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왜 우리가 주구장창 5일 동안 얼굴 보면서 일하는 것이 무조건 100% 옳은 것인가.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라면 이제는 모두가 맨날 집단적으로 끝나고 가서 술 마시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뒤풀이 가고 뭐 이런 것들 해야만 단합되고 화합되고 회식해야만 우리가 강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좀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낡은 생각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네. 되는 것들이거든요. 회식의 만족도는 직급 순서대로 높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관련된 의견이 되게 많아요. 3386님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제 새 상황을 인정하고 변화해야 생존 가능해요 하셨고요. 차정식님 의견에도 100% 공감합니다. 직주 근접이라는 이 주택 수요 이걸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해서 강남 위주의 집값 형성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셨는데 역시 현장에서는 이제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깐종마늘님은 크레인 같은 직종은 할 수가 없는 먼 나라 얘기네요 하셨는데 현장에 또 이 크레인 기사분들 그렇죠. 계셔야 우리 건물도 그럼요. 올리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살 집도 생기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네, 앞으로도 어떻게 달라질지 국내외 상황 잘 종합해서 전해드릴게요. 최신 경제 트렌드 가운데 하나만 콕 집어서 제대로 파보는 핫픽 플러스 오늘도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